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슈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시죠.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슈 열고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슈 때문일까요? EU가 러시아 원유 수입 90%를 금지한다,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이 헤드라인 때문인지 아니면 뭐 수급이 여기를 향하고 있는 트렌드인지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빨간불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일단 해석해야 되는지 첫 질문으로 드려볼게요. 전에 말씀드렸던 EU 연합의 400조 정도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발표가 있었던 이유로 오늘 추가로 올라가는 것은 EU 연합에서 한 3개국에서 4개국 정도가 반대를 했어요. 러시아산 원유 이제 금지에 대한 것을 반대를 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더 확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뭐 풍력, 수소, 그리고 원전 등등 있는데 원전에 대한 비중보다 다른 이제 그린 에너지에 대한 확대를 조금 더 시장에서는 확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태양광 쪽에 관심이 높았다가 오늘 뭐 거래량 실리는 걸 보니까 풍력 쪽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신재생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도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슈에 반응을 하는 건가요, 위원님? 작년을 기준으로 네. 봤을 때 태양광이 움직인 이후에 풍력이 움직이고요. 풍력이 움직인 이후에 수소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가 움직일 때쯤 돼서 ESS 관련된 섹터에 대한, 한마디로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흐름이 좀 같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풍력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면서 유니슨도 같이 한번 움직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태양광 단일적인 거에 대한 모습이 아닌 전체적인 순환매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잡아보면은요, 지금 보유자분들은 태양광, 풍력 쪽은 수액 실현을 하시고 지금 수소주를 좀 탄력이 약한 쪽을 잡아서 대기하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좀 잡고는 있는데요. 네. 오늘 흐름이 좀 안 나와서 혼자서 좀 그릉그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릉그릉하고 네. 계세요?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자리에서 보유자분들은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금은 옮겨가고 또 다음을 기다려야 되는 지금 시점일까요? OCI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에 대한 회사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셀 업체이냐 모듈 업체이냐에 대한 흐름은 조금 차이점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넓게 아이디어를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원전 이야기도 꾸준히 했는데 일단 시세가 괜찮긴 한데 탄력도가 좀 밀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진 않거든요. 네. 앞서 수소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조금 탄력도가 낮은 원전 쪽에 대한 대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모든 정책이 지방선거 이후에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감을 좀 안고 있는 듯 하거든요. 어떻게 원전 쪽에 대한 지금 대응을 추천하실까요?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표를 일부분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기간적인 부분이 좀 길게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빠르게 정책적인 지원금, 글로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EU 연합에 대한 400조 투자, 그리고 국내 전반적인 설비 투자에 대한 것들이 조금 각광을 받으면서 원전주는 좀 소외되고 태양광 섹터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그런 시점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원전 설비보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설비 확대가 조금 더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에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태양광 갔다가 풍력 갔다가 다시 태양광 갔다가 이제 뭐 수소든 원전이든 다시 한번 좀 돌아갈 것이고, 그 안에 ESS에 대한 종목, 일렉트릭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포트들을 구성을 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주식 보유자분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확보해야 된다고 본다면 지금 어떤 쪽을 잡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시는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드려볼게요.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매도를 하신 분들이 다시 잡기에는 눌림목을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기간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 전략보다는 이제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담으시면서 기간적인 여유를 두고 관점 대응을 하시는 것을 좀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렌드에는 맞는 쪽이다라는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금 넓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달 만에 상하이의 문이 열립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움직이는 쪽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저는 이걸 포인트를 어디 둬야 되는지가 일단 궁금하더라고요. 소비가 열린다라는 측면을 주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병목 현상 완화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원유까지 봐야 되는 건지 좀 카테고리를 좀 세분화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소비 살아난다.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춰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소비에 대한 진작보다는 네. 생산에 대한 것을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하.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든 반도체든 생산 부족에 대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속화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봉쇄가 좀 풀리면서 이제 테슬라든 현대차든 어떤 이제 공장 가동률에 대한 것들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봉쇄가 풀리면서 중국 시장도 리오프닝에 대한 시대를 만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화장품주라든지 이제 그런 그 패션, 의류 업종에 대한 성장 상승세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사실 중국 이슈의 타격을 크게 받았던 쪽이 대형 화장품 의류 업체인데 네. 이런 리스크 안 왔던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처를 조금은 치유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상당히 밸류에이션 쪽의 매력도가 높아진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죠, 섹터들이죠. 이제 저가 메리트에 대한 것들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약간 패션 의류 쪽이랑 화장품이랑은 조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화장품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크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에 대한 상황에서 이제 그 여행까지 오픈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의류 쪽보다는 폭발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해보면 중국의 상하이가 열리면서 수요 증가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브렌트유가 또 한 번 급등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저희가 잡으면 좋을까요? 언급되는 쪽은 뭐 원유, 이 정유사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자, 아니면 뭐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좀 파생되는 쪽이 많더라고요. 네. 어느 쪽 가장 긍정적으로 위원님은 보실까요? 조선주들에 대한 흐름도 네. 좋고요. 이제 화학주들도 좋은데, 이제 장기적인, 지금 단기적인 성과만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들에 대한 오늘 반등폭, 요 근래 반등폭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어 있는 종목, 섹터가 바로 화학 섹터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화학 섹터에 대한 움직임, 요 근래 들어와서 수소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서 효성그룹에 대한 흐름이 좋았지만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 화학 등, 효성 중공업 등 효성그룹들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요. 이제 롯데케미칼에 대한 흐름도 이제 저점에서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향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오픈과 유가에 대한 고유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제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화된 화학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주에 대한 관심을 지금 나타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럼 대형주 가운데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중국 부양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질 수 있고,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쪽을 대형 화학주로 위원님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학주에 대한 포인트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이 부분에서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형주 하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반도체주입니다.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도 이쪽에 대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장과 인텔의 수장이 만났다. 여기에서 뭔가 기대감을 가질 만한 뉴스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시장의 평가와 기대가 있었는데, 급격하게 매도로 큰 손들이 돌아선 건 아니지만 오늘 흐름이 좀 아쉽습니다. 네. 흐름이 좀 변화될 그 부분은 맞는지, 오늘 시장의 대형 반도체주를 지금 딱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한마디로
지금 그 생산에 대한 차질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숫자적인 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반도체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쇼티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지금 현재에 대해서 반도체 섹터는 DDR5에 대한 전환, 그리고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나온 삼성전자에서 구글에 대한 새로운 칩에 대한 수주권, 여러 가지 신기술과 신제품으로서 승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야 되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이제 신규 공장 증설 들어가면서 거기 동반해서 같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사실은 이렇게 대형주가 비실비실해도 말씀해 주신 호재가 부각이 되면 소부장은 잘 가는 경우가 이달에 최근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뭐 상대적인 탄력도가 이쪽에서도 나오질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오늘이 오히려 역발상으로 매수하기 좋은 그 시기가 될까요? 말씀해 주신 포인트 잡는다면요. 지금 반도체 섹터는 한 종목 정도씩, 두 종목 정도씩은 포트에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반등이 나타날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력보다는 완전히 다른 폭발적인 성장, 상승을 보여줄 것인데, 그때 시점에서 늦게 잡는 것보다 일부분 전체 투자 자금의 한 부분을 이제 반도체 좋은 종목으로 담아 두시고 조금 기간적인 여유를 주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화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함께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완성차 부품 좀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움직이는 걸까요? 최근에 수급 많이 몰리고 있는데 오늘 뭐 기아도 좋긴 하지만 현대, 위아, 모비스 쪽으로 시세가 몰리는 걸 보면 뭐 스마트 팩토리,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화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의원님? 현재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것을 피력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국내 상장된 회사들이 많은데요. 전체 흐름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현대차 그룹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체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아닌 미래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EV, 자율주행, UAM, AAM, 우주항공까지, 우주산업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자동차 섹터를 빼고 나서는 주식시장, 경제를 논할 수 없는 그런 시대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자율주행에서 UAM으로 넘어가는,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적인 부분, 이제 노조에 대한 부분,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섞이면서 미국에서도 지금 2조 이상에 대한 수주권이 나타나고 있는 로봇 시장이죠. 로봇 시장에 대한 확대에서 오늘 현대 위아에서 로봇 시장에 대한 추가 투자를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오전에는 좀 강하게 나왔다가 로봇주의 흐름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로봇에 대해서 저희가 좀 넓게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이게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것은 산업용 로봇으로 좀 한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표를 많은 분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정용, 산업용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는요. 네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가 꼽히느냐, 꼽히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과 실적이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예를 드리면 제가 그 갈테마 가라에서 말씀드린 SPG 같은 경우는 눌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감속기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로봇 산업에서 실질적인 기술을 어필할 수 있는, 한마디로 가장 최고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랑 삼성 그룹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중소형 기업이 어디 기업이냐라고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로봇 산업은 밸류 체인이 새롭게 구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차 전지 밸류 체인처럼 로봇 산업에 대한 밸류 체인이 구성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선별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군요. 저희 쪽에서도 좋은 종목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벌써 오늘의 마지막 이슈인데요. 폐배터리 관련주 저희 체크 받아볼 겁니다. 정부가 전기차에 사용된 후에 버려진 폐배터리를 풍력 발전의 에너지 저장 장치 설비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반응이 좀 나옵니다. 사실 이 분야가 필요하다, 시장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네. 주가의 연속성을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리 조금 다르게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입장이실까요?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것을 생각했을 때 국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대형사들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 포스코 케미칼 이 정도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종목들은 제가 추천드렸던 MPC 같은 경우도 운송에 대한 운송 박스에 대한 것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굉장히 작은 회사들에 대한 흐름은 지금 선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폐배터리 전체적인 그 가장 중요한 재활용과 이거에 대한 ESS에 대한 공급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 연결고리에는 대기업들이 끼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폐배터리에 대한 운반 이런 것들도 MPC 같은 경우는 현대 글로비스랑 협작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한마디로 딱 눈에 띄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공략 포인트를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기술력이 눈에 띄는 기업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교체 수요가 거의 다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기차가 2020년에 보급이 됐으니까 네.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이 정도쯤에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올 만한 시점이긴 하거든요. 2020년부터 제대로 보급이 진행이 됐고 2025년 정도 되면은 한번 다 갈아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올 거예요. 지금 현재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전기차 확대에 대한 속도가 원래 예상치보다 이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2025년이 아닌 2024년 정도까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반에 대한 그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고, 그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 계산을 했을 때도 원래 2025년 계산으로 봤을 때는 한 230억 정도에 대한 이익을 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수정치를 생각한다면 한 400억 이상까지 한 더블 그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그 이제 현대차 그룹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로 좀 추려질 수 있고, 그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을 필두로 해서 이제 흐름들을 나타내는 그런 체인이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쪽은 MPC, 현대일렉트릭 이 정도일까요? 네, 관련주로 그렇습니다. 봤을 때. 네네. 네, 이 두 종목 폐배터리 관련주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다, 높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5개 오늘 이슈 다 봤고요.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인데요. 요즘 같이 변동성 큰 장에서도 저희가 AS 해볼 종목이 있어서 먼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공업으로 5월 3일, 그러니까 이달에 초입에 주신 종목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29%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이 종목입니다. 와, 사실은 힘든 장이었고 어디가 튈지 몰랐는데 이슈와 맞물리면서 정말 빠른 시세가 났거든요.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이 30% 가까운 수익률에서 지금 자리에 대응할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10,000원에 대한 트라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냥 소형주가 아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10,000원 본다라고 한다면 제 수익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을 더 많은 보고 넓히거나 신규도 접근 가능한 지금 자리대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AS 이렇게 받아봤고요. 원픽이 이쯤 되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원픽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종목명은 레이라고 하는 덴탈 회사입니다. 레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이랑 비슷한 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향 매출이 네. 가장 한 90% 이상이 중국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인데, 봉쇄에 대한 영향과 중국향에 대한 것이 막히면서 좀 많이 눌렸던 그런 자리예요. 한 이틀 정도 머리를 들고 있는데,
횡보에 대한 기간은 조금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부터 반등에 대한 타이밍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원래는 이제 그 구강 스캐너 부분에 대한 것을 새롭게 신사업으로 비췄는데 이제 셧다운으로 인해서 조금 리스크를 더 키웠던 그런 상황이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하면서 목표 가격은 23,000원, 손절 가격 17,000원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가질 수 있는 레이 오늘의 원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